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지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논작물 수학감소보장 논작물을 다 마치고 이번 주부터 적과전, 종합이염, 사과, 배, 단감, 뜰분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네요. 적과전 종합이염은 1회부터 7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험에 출제된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만큼 많이도 가입하시고, 그죠? 저희가 실제로 조사도 많이 나가는 품목이다 보니, 이것만큼은 꼭 제대로 알고, 현장에 나와야지 라는 취지로,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를 하고 있지 않을까, 논작물하고 같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과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쪽은 여전히 상품 내용, 계약, 인수 부분이다. 그죠? 상품 내용 부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품 내용에 있는 부분들은 보험의 목적이 항상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죠?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 다음에 우리가 보험 기간에 대해서 배우고요. 보험 가입 금액, 그 다음에 보험료 이렇게 순서대로 가죠. 그래서 그 순서도 기억을 해 두시고 나면 이 다음에 뭐가 나오겠네, 이 다음에 뭐가 나오겠네, 이런 부분 정리가 될 것 같다. 그죠? 첫 번째로 보험의 목적입니다. 적과 전 종합위험의 보험의 목적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과, 배, 단감, 떫은감입니다. 그죠? 예전에는 감귤도 여기에 들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감귤은 이제 과수품목으로 따로 빠져나가고 사과, 배, 단감, 떫은감만 있고요. 1번 부분은 모두가 같다고 했죠. 모든 품목의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서 보험 정권에 기재된 품목. 그래서 여기 뒤에 사과, 배, 단감, 떫은 이렇게 되겠다. 그죠? 2번 보험료 납일이 속하는 해에 수확하느냐, 보험료 납일이 속하는 이듬해에 수확하느냐, 또는 논작물처럼 보험료 납일일이 속하는 해에 가입한 농지에 파종된 어떤 품목이냐, 이양된 어떤 품목이냐, 이렇게 막 나눠진다고 했어요. 그죠? 적과전 종합이용 같은 경우는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해에 수확하는 해당 품목이에요. 그러면 보험료 처음에 가입을 보통 2, 3월 달에 하게 되겠네요. 그죠? 1, 2, 3월 달에 하게 되고 수확 역시도 그 해에 하는 품목이라는 얘기죠. 그죠? 보험료 가입도 그 해 초반기에 하고 가입 종료도 그 해에 끝나는 거라는 얘기죠. 1년 안에 시작하고 끝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보험료 납일일이 속하는 해에 수확하는 해당 품목, 그 품목 몇 가지? 4가지.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 되겠고요. 감은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야? 단감, 떫은감 왜 이렇게 구분해놨지? 그냥 감 하면 될 텐데 이런 생각도 드시죠? 근데 단감이랑 떫은감은 품목이 다릅니다. 다른 감이에요. 그래서 단감, 떫은감 구분해 주셔야 해요. 그다음에 사업지역은 전국입니다. 전국으로 다 풀려 있고요. 우리가 인수 단위의 가입 금액은 제가 한번 보험 가입 금액 특강하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보통 대부분의 품목들은 200만 원 이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의 적과전 종합위험도 200만 원 이상입니다. 100만 원 이상이 있었어요.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한번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해볼게요. 100만 원 이상의 품목은 콩, 옥수수, 그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생산비 보장 밭작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생산비 보장 밭작물들은 모두 100만 원 이상입니다. 그중 생산비 보장 밭작물 중에 고추, 브로콜리, 메밀은 제외입니다. 콩이 들어갔으니까 팥도 100만 원이고요. 50만 원 이상인 것은 논작물은 다 50만 원 이상이라고 했죠. 우리가 앞에 논작물을 배웠으니 그럼 논작물 뭐가 있어요? 벼, 보리, 밀 있고, 생산비 보장 중에 아까 예외 품목 하나 있었죠? 메밀이 50만 원으로 들어옵니다. 고추, 브로콜리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200만 원 이상에 들어가요. 그래서 생산비 보장 밭작물 중에 예외는 고추, 브로콜리, 메밀이 되겠네요. 그죠? 고추, 브로콜리는 200만 원 이상, 메밀은 50만 원 이상. 지금 우리가 배울 적과전 종합위험 얼마? 200만 원 이상 과수원이 됩니다. 사과, 배,
단감은 굳이 이렇게 생겼어요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먹는 과일이다. 그죠? 넘어가 볼게요.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저희가 논작물 배울 때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암기 팁을 배웠어요. 태우가 냉동설 안에 조기 먹고 호강했다. 폭염이 올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조기를 먹고 하지 말고 조기를 어떻게 해요? 폭식하고 호강했다. 폭염도 같이 넣어주세요. 태우가 냉동설 안에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 태풍 피해. 우박 피해. 냉해. 그죠? 냉해. 동상해. 그죠? 동해가 되겠네요. 그죠? 동상해. 설해. 눈으로 인한 거. 한해. 한해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조해. 이게 이제 바닷물로 인한 피해고요. 기타 자연재해. 폭염, 호우, 강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자연재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뒷부분에서 할게요. 다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하더라.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면 전부 다 실은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부 다 보장하는 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종합으로 보장하더라. 종합위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적과전에는 어떻게 보장을 하더라? 종합위험으로서 적과전, 종합위험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조수에는 어떤 건가요? 새나 짐승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가 되겠고요. 새는 보통 우리 과수원에 까치 같은 거 많잖아요. 짐승은 어떤 게 있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멧돼지, 그다음에 고라니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화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재. 그죠? 나무손해 보장은 우리가 그 보장 종류에 보면 보통약관,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보통약관이 있었고, 그죠? 특약으로 따로 들어서 가입하는 특별약관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인보험을 들 때도 가장 기본으로 보장해주는 보장이 있고, 특약 따로 들잖아요. 특약은. 그래서 특약은 내가 선택해서 든다는 거. 내가 이 특별약관 안 들겠어 하면 안 들 수 있는 거예요. 나무손해보장은 그러면 어떤 것? 특별약관이라는 겁니다. 과실에 대한 거는 보통약관으로 종합위험을 보장하고요. 나무는 특별약관으로 내가 가입 선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나무에 보상하는 손해, 과실 손해에 보상하는 손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이것은 적과전 종합위험의 품목 중에 하나인 사과의 성장 과정의 일부분을 가지고 온 겁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적과를 한 것까지인데요. 꽃도 순서대로 핍니다. 한꺼번에 같이 피는 게 아니라 중심꽃이 먼저 피고 측면에 있는 꽃들이 이어서 개화를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어서 이렇게 어린 과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유과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래서 유과, 이제 적과를 하기 전과 후로 구분을 해서 어린 과실을 유과라 불렀고, 적과를 하고 나중에 제대로 된 상품으로서의 과실을 우리가 이제부터 너는 이제 유과가 아닌 과실이라 불러줄게 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그죠? 이렇게 유과가 제일 먼저 핀 꽃은 이렇게 열린 이 열매를 중심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심과라고 이야기하고 가쪽에 피어있던 꽃들이 맺은 열매를 측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심과 측과로 구분이 되고요. 중심과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적과를 할 때는 제일 튼실한 이 중심과만 남기고 나머지 이 측면에 있는 과일들은 적과를 하게 되는 거죠. 적과란 건 그런 거였죠. 해거리를 방지하고 알맞은 수확을 위해서,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서 적당한 과실만 남기고 나머지를 따버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중심과와 측과 전체를 이렇게 한 덩어리,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과총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저희가 적과전 종합위험 유가 타박률 조사를 할 때 이 과총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과총은 이렇게 중심과와 측에 한 덩어리를 묶여져 있는 요거를 과총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한번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적과를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은 냉해의 피해 증상을 사진으로 한번 보여준 겁니다. 여기는 꽃에 냉해가 온 거네요. 꽃은 그죠? 아주 어릴 때이기 때문에 훨씬 냉해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과실에도 냉해 피해를 받고 잎도 냉해 피해를 받습니다. 이건 꽃의 예를 가지고 온 거고요. 꽃이 냉해 피해를 받으면 이렇게 안에 수술 부분이 갈변되죠. 그래서 딱 잘라봤을 때 알 수 있다고 하고요. 이건 잘라보지 않았어도
중심과 자체가 계할을 하지 못했죠. 냉해를 받아서 바로 목축으로도 알 수 있고요. 우박 피해도 지금 목축으로 알 수 있네요. 그죠? 이렇게 우박 피해 입은 것이 보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중심과의 우박 피해가 많이 왔다. 그럴 때는 측과에는 우박 피해가 없었어요. 그럴 때면 저가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중심가를 따겠죠. 측과 중에 제일 튼실한 놈 하나를 남겨가지고 과실로 키우겠죠. 상품으로 되는 과실을. 그리고 이렇게 우박 피해가 눈으로 금방 확인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나중에 진짜 더 성장을 해서 과실로서 성장을 해서 상품으로 나갔을 때 우박 피해는 처음에 눈으로 이렇게 바로 확인되는 것도 있지만 잘 확인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정말 컸을 때 제대로 확인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그 현장 조사할 때 우박 피해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 또는 그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만 들었을 때는 육아 타박률 조사를 하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수학기에 가서 우박 피해는 한 번 더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가야 정확하게 착가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수학기 때 우박 피해는 한 번 더 조사한다는 거 요거 현장 조사가 뭐 가끔 많이 놓친다고 하더라고요. 왜? 나중에 한 번 더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빠뜨리고 누락되고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현장 조사 부분이 누락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수학기 때 우박은 한 번 더 조사를 하는구나 라는 것도 기억을 미리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적과 종료 이후고요. 적과 종료 이전과 적과 종료 이후는 달라지네요. 그죠? 적과 종료 한번 볼게요. 적과 종료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우리가 종합위험 볼게요. 종합위험으로 보상을 할 때 종류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였어요. 그죠? 화재였어요. 근데 종합으로 보장했을 때 이 태풍 피해와 저가 종료 이후에는 무조건 특정 위험으로 넘어가는데 특정 위험일 때 태풍 피해는 다르다고 제가 앞부분 논점을 하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강풍 예를 들어볼게요. 강풍 종합위험으로 보장했을 때 강풍은 그냥 강한 바람이에요. 강한 바람. 근데 특정 위험으로 넘어갔을 때는 제가 어떤 정확하게 좀 더 세분화돼서 수치들이 따로 따라오더라라고 했죠. 그래서 특정 위험으로 넘어가면 이 강풍 피해가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의 바람 이렇게 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세세한 수치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해당될 때만 이 위험을 보장해 줄게 라는 거죠. 종합위험의 강풍이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하면 특정 위험은 요 안에 들어가는 좀 더 좁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정 위험이 저가 종료 이후에는 특정 위험으로 보장을 해주는데요. 그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이 순서대로 갈 거고 적과 종료 이후 요거 넘어가지 요거 먼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우리가 보상하는 손해에는 적과 종료 이전과 적과 종료 이후로 나눠져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나무를 배웠는데 종합위험과 특정위험으로 나눠지는 게 달라지는 게 적과 종료 이전은 종합위험이 되고요. 적과 종료 이후에는 특정위험이 되는 거예요. 적과 종료 이전에 주계약으로만 가입했을 때 우리가 보장하는 재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고요. 적과 종료 이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전부 다 보장한다고 해서 이게 종합보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과, 배, 단감, 뜰분감의 보험 보장의 이름이 적과 종료 이전 종합이잖아요. 그래서 적과전 종합위험인 거예요. 그래서 적과전 종합위험이란 말이 붙은 겁니다. 적과전에는 종합으로 보장을 해주는구나 라고 해서 적과전 종합위험이에요. 그 종합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인 거예요. 적과 종료 이후에는 재해를 딱 7가지만 보장을 해준대요. 우리 여기 자연재해는 태우가 냉동수란에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 이 재해가 전부 다 포함이죠. 하지만 적과 종료 이후에는 그거 다 안 해준대요. 적과 종료 이후에는 조수해 안 해줍니다.
화재는 해줘요. 자, 그러면 저가 종료 이후에 특정한 재해 몇 가지만 보장해 준다는데 그 재해가 뭘까? 여기 아래까지 요 7개예요. 이게 특정한 재해만 보장한다고 해서 특정 위험 7종 보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7종 보장은 몇 개냐? 태우 집에 지진 화재가 났는데 일가에까지 번졌더라. 저는 암기팁을 그렇게 외웠어요. 태우집 지진 화재 일가. 이렇게 태우집 지진 화재가 났는데 일가까지 번졌더라. 이렇게 외웠고요. 그 중에 세세히 보면 태풍은 항상 강풍을 동반하기 때문에 태풍이 오면 강풍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태풍, 그다음에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가을 동상의 일소. 이게 주기하고로 모두 가입을 했을 때는 이 7가지를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세분화되어서 가입을 한다고 하면 또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인 주계약인데 주계약 중에 또 여기서 특약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란 것은 특별약관이라고 했죠. 가장 기본은 요 5가지 재예요. 태우집, 지진, 화재인데 저가 종료 이후에 특약은 가을 동상해와 일소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입할 수 있냐면 태우집, 지진, 화재 이 5가지는 기본으로 가지고 가고요. 나는 가을 동상에도 가입하고 일소도 가입할래. 이 첫 번째 경우가 가능하고요. 이 5가지에 나는 가을 동상해가 일소 피해가 특약이거든요. 그럼 가을 동상에는 가입하고 일소는 가입하지 않을래. 두 번째 가능해요. 자, 세 번째 이 5가지만 가입하고 가을 동상에 가입 안 하고 나는 일소는 가입할래.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리고 특약이기 때문에 모두 가입하지 않는 것도 돼요. 나는 이 5가지만 가입하고 특약인 거 가을 동상에도 가입 안 할래. 일소도 가입 안 할래.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특정 7종을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둘 중에 하나만 가입하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특약 2개는 둘 다 가입 안 하는 거 네 번째,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다 있다는 게 되고요. 저가 종료 이전도 지금은 종합으로 모두 드는 걸 배웠어요. 되는 걸 배웠는데 저가 종료 이전도 특약이 있습니다. 그 특약이 어떤 거냐면 저희가 나중에 다시 배울 거지만 살짝 언급하고 갈게요.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이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모두 보장받는 주계 하나를 배웠는데 특정 위험 5종 한정은 5가지만 보장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요 5가지와 같아요. 태우집, 지진, 화재 요 5가지만 나는 보장 받을래. 태우집, 지진, 화재가 아니죠. 태우집 지진 화재 맞네요. 태우집 지진 화재 요 5가지만 보장을 받을래 라는 특정 위험 5종 한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더 뒷부분에 다시 우리가 특약에 대해서 배울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우선은 주계약으로 가입했을 때 저가 전에는 종합위험으로 가입할 수 있구나. 저가 종료 이후에는 7가지 특정 위험이 있구나 라는 것만 우선은 알아두고 우선 보상하는 손해의 개념 정리부터 하고 갈게요. 특약은 뒷부분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상하는 손해의 저가 종료 이후는 특정한 위험으로 보장을 한다 했기 때문에 그 특정한 위험으로 보장을 하면 제가 세세하게 수치가 바뀌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태풍, 광풍이네요. 항상 기상특보를 발령할 때 그 발령 지역에 바람과 비는 맞아요. 이 기상특보는 예전에 우리가 종합위험에서 태풍, 강풍을 배울 때는 태풍주의보 이상이었어요. 근데 특정 위험이기 때문에 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를 발령한 때 요거 2개 다 들어가게 일단 명시를 딱 해놨고요. 발령 지역에 바람과 비, 그다음에 강풍이 따라오는 조건이에요.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의 바람. 이건 초당 14m가 분다는 얘기입니다. 초당. 자, 나중에 우리가 이거 시간당으로 환산을 하면 또 다르겠죠. 시간당으로 환산을 한다거나 또 미터 단위가 아니고 킬로미터 단위로 환산할 땐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 업무 방법세에는 초당 단위에서 14m/s 이상의 바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요 가수원에 세계
과수원하고 가장 가까운 우리 과수원이 여기 있으면 가장 가까운 관측소 3개에서 요거 실측을 했대요.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수치 하나만 14m/s 이상이 된다 하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관측소에는 13m/s 이상이었고, 두 번째는 14m/s 이상이었고, 세 번째는 12m/s 이상. 세 개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가장 큰 수치 하나가 14m/s 이상의 바람이었다 하면 만족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박이네요. 우박은 종합위험에 그냥 우리 종합위험에 자연재해하고 특정위험일 때하고 개념이 같습니다. 정난운, 봉우리, 정운이란 구름이 있어요. 그 구름 속에서 성장하는 알갱이 또는 얼음 덩어리가 내리는 현상이 되더라. 다음에 집중호우입니다. 집중호우도 그냥 종합위험일 때는, 그죠? 비가 그냥 많이 내린 거예요. 그죠? 많이 내린 거예요. 특정한 수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있지 않은데 요 특정 위험일 때는 기상특보 무조건 발령 내려야 됩니다. 기상특보 호우주의보 이상, 호우주의보 또는 호우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한 지역에 비 또는 비하고 또는 하나 더 있어요. 여기까지는 같은데 종합위험하고 같은데 또는 요 뒤에부터가 이제 특정위험의 단서가 더 붙는 거예요. 여기도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 관측 장비 측정한대요. 측정해가지고 이 측정한 수치가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데 그래요. 근데 요거는 특정위험이라고 해서 전부 다 똑같지는 않아요. 저가전 종합위험에서는 12시간 이상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데요. 나중에 우리가 그 특정위험 바짝물의 인삼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인삼을 배우게 됐을 때는 인삼은 12시간이 아니라 24시간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품목마다는 조금씩 바뀝니다. 근데 저가전 종합위험에서는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 강우 상태더라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재는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됩니다. 지진도 그냥 종합위험에서는 지금 지진이 나면돼요. 근데 특정 위험으로 갔을 때는 그 지진의 규모가 매디상 5.0 이상인 때고, 그죠? 진앙이 과수원이 위치한 시군구에 이거는 이거 달라요. 이거는 가장 큰 수치고 태풍 강풍은 집중호우는 설치한 게 지금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이면 된다고 했는데 요거는 내 시군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딱 내 과수원에 가까운 관측소야 돼. 위에는 다 둘 다 내 과수원에 가까운 관측소, 과수원에 가까운 관측소였어요. 근데 지진은 내 과수원에 가까운 과수원에 위치한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인접한 시군의 위치에도 피해를 인정해 준대요. 요 부분이 달라요. 강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경우 내 과수원이 위치한 곳에서의 그 관측소여야 돼요. 가까운 관측소 새겨야 되는데 지진은 인접한 시군도 인정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가로넣기 나오거나 또는 OX 문제로 나왔을 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모는 매지상 5.0 이상. 가을 동상의 일소는 좀 중요해요. 자, 태우집 지진 화재가 일가까지 번져더라. 태우집 지진 화재 일가라고 했고요. 암기팁은 가을 동상에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보상하는 손에도 한 번씩 용어 묻는 시험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일소는 3회 때 시험이 한 번 나왔어요. 근데 그때 일소 피해에 대한 개념이 3회 때도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2021년도에 일소 개념이 다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소 이 피해가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아직. 그래서 내년에는 나올 가능성이 그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 안 나온 가을 동상에도 잘 봐두셔야 하고 일소 피해도 잘 봐두셔야 해요. 가을 동상에는 개념을 보면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해서 뭐가 얼어서 생긴 피해라고요?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긴 피해. 과실도 되고 잎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긴 피해고요. 어때? 육안으로 눈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판별했을 때 결빙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대요. 그죠? 요거는 정의를 쓰라고도 나올 수 있고요. 이 정의를 적어놨고 이 정의에 해당되는 가로넣기를 하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동상에 정확하게 개념 정의 암기를 해두셔야 해요. 그리고 이 피해일 때는
이 피해는 어떤 품목만 인정을 해주냐면 단감, 뜰분감만 인정을 해줘요. 사과, 배는 잎은 인정 안 해준대요. 왜냐면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사과, 배보다 훨씬 더 잎수가 적어요. 수가 적어요. 그래서 한 단감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한 10개에서 실은 뭐 15개 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사과배는 훨씬 더 잎이 더 많이 있어요, 나무에. 그래서 여러 잎들이 한 과실을 키워요. 그래서 잎이 한두 개 떨어졌다고 해서 이 과실이 받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이 하나를 키우는데 10개, 15개 밖에 잎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잎이. 근데 여기서 한 5개가 떨어졌어. 이러면 이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받아서 이 과실을 키우는데 영향이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잎이 떨어졌을 때도 단감, 뜰분감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구나. 그게 가을 동상인 거예요. 그래서 단감, 뜰분감은 이 피해도 보상을 해주는구나 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기간이 10월 31일까지래요. 그러면 11월 2일에서 동상해가 와서 사고 접수하면 이거 된다 안 된다? 이 피해는 안 된다고요. 이 피해는. 근데 과실의 보장 기간은 다르긴 하거든요. 사과, 배, 단감, 뜰분감 가을 동상에는 11월 10일까지예요. 근데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11월 15일까지 가을 동상해를 보장해줘요. 과실은 이때까지 보장을 해주지만 이 피해는 10월 31일까지만 보상해 주는구나 라는 거를 지금 기억 좀 하고 갈게요. 보험기간 들어가면 또 나옵니다. 일소 피해입니다. 일소 피해는 뭐 때문에 오는 거냐면 폭염 때문에 일소가 와요. 그럼 폭염의 개념도 알아야 되고, 그럼 일소는 어떤 게 일소지? 이 개념도 알아야 되겠죠. 자, 우선은 그럼 일소 개념부터 볼게요. 폭염으로 인해서 보험 목적, 과실이죠. 사과, 배, 단감, 뜰분감에 일소가 발생했대요. 그럴 때 생긴 피해를 말하고, 그럼 일소란 건 어떤 거야? 그 다음 얘기예요. 일소란 거는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이 되었대요. 폭염 때문에 결국은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과피 또는 과육이 개사되어서 검게 걸리거나 변색되는 현상이래요. 뭐 때요? 과피와 과육이 껍질하고 안에 이제 우리 실제로 먹는 과육하고 다 검게 걸리거나 변색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또 폭염의 개념은 뭘까라는 게 나오죠. 이 폭염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폭염 개념 한번 볼게요. 이것도 역시도 폭염 기상특보니까 폭염특보가 되겠죠. 폭염특보가 내린 때에 발령한 때에 과수원에서 이제 가장 세계 가까운 관측소를 또 관측한 거예요. 그죠? 했을 때 이제 어떤 거 조건이 나오겠죠. 낮 최고 기온이 가장 높은 기온이 연속으로 2일 이상이어야 돼요. 몇 도시? 33도시 이상으로 측정되면 이게 폭염이래요. 여기까지가 폭염의 정의고요. 그럼 일소의 기간인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일소의 기간입니다. 폭염특보가 발령한 그 시점부터 해제된 날까지 일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폭염특보 끝났어. 해제되고 난 뒤 뒤로 제가 일소 발생했다. 그건 인정해주나 안 해주나? 안 해준다는 겁니다. 폭염특보가 발령한 때부터 해제된 날까지 일소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이거는 인근 지역에 해당되는 그 재해는 지진만 그래요. 나머지 강풍, 집중호우, 일소는 모두 과수원에 위치한 지역에서 지역에 폭염특보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인근 지역만 인정해주는 건 지진이에요. 자, 그럼 일소 피해는 폭염에 의해서 생기는구나. 그 폭염은 낮 최고 기온이 연속으로 2일 이상 33도씨 이상으로 관측되는 경우를 말하는구나. 그럼 일소의 기간은 폭염특보가 발령한 때부터 해제된 날까지 일소가 발생해야 되는구나. 조건이. 그죠? 그리고 위치는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이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계속해서 해서 다음 과정들이 생기죠. 그래서 일소 피해는 폭염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일소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그죠? 아직 가을 동상해와 일소 피해에 대한 정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꼭 가을 동상해와 일소 피해에 대한 개념 정의는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가을 동상에는 과실 잎이 얼어서 생긴 피해인데, 과실은 사과, 배, 단감, 뜰분감이 다 되고 잎은 단감, 뜰분감만 되더라는 거.
자, 일수 피해 조건은 올해 바뀌었어요. 21년도에 바뀌었는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해요. 폭염특보,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를 발령한 때 가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 관측소에서 기상 관측 장비를 가지고 관측한 거고요. 자, 내용은 낮 최고 기온이 2일 이상입니다. 연속 2일입니다. 떨어져서 2일 아니에요. 연속 2일 이상. 연속 2일 이상입니다. 33도씨 이상으로 관측된 경우가 되겠고요. 조건은 폭염특보가 발생한 때부터 해제된 날까지여야 되고, 그죠? 그걸로 인해서 일소가 발생한 보호 목적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거고, 위치는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이어야 됩니다. 일소의 증상들은 이래요. 이렇게 폭염 때문에 이렇게 일소가 생겼어요. 처음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지만 이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갈변되면서 이렇게 시커멓게 되면서 이 부분이 썩어버리겠죠. 이것도 그죠? 사과에 대한 부분이고요. 단감 일소에 관한 부분인데 실은 단감은 과실보다는 잎 피해가 많아요. 과실 피해도 단감은 훨씬 과육이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일소 과실에 오는 것보다는 실은 잎 피해도 잎 피해도 있고 가을 동상의 부분들이 요거는 일소고요. 가을 동상의 부분들이 과실도 오고 잎도 오지만 실은 과실보다는 잎 쪽에 피해가 더 많이 옵니다. 요거 일소였고요. 가을 동상해가 과실도 오고 잎도 있지만 잎 피해가 훨씬 더 많더라. 그래서 단감, 뜰분감은 과실만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과실과 잎 모두를 보장해 주더라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주계약만 가입했을 때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저가 종료 이전이고요. 저가 종료 이유는 태우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일가까지 번졌어요. 그래서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에 가을 동상에 일소 피해까지 있더라. 특약에 대한 부분은 저 뒷부분에 업방이 또 따로 언급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나무에 대해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먼저 하고 갈게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쭉 이어서 앞에는 보상하는 손해였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한번 볼게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제가 암기 팁을 한번 언급했어요. 논작물 할 때. 그죠? 개, 수, 재, 병, 댐, 하, 기, 보. 저는 그렇게 외웠다고 했죠. 그죠? 개, 수, 재, 병, 댐, 하, 기, 보인데요. 자, 요거는 조금 나눠져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저가 종료 이전이냐, 저가 종료 이후냐 이렇게 나눠져요.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지금 나무만 있네요. 나무하고 저가 종료 이전만 있네요.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은 저가 종료 이전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저가 종료 이전에는 수확이 없죠. 수확할 게 없죠. 사과, 배,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개, 수, 재, 병, 댐, 하, 기, 보에서 뭐가 빠지냐면 수가 빠져요. 저희 항상 이전에는 수가 빠지더라. 수확기 이전이니까. 수확기로 들어가서 저가 종료 이후가 돼요. 그러면 개, 수, 재, 병, 댐, 하, 기, 보에서 뭐가 빠지냐면 하가 빠져요. 자, 그럼 기억을 합니다. 저가 종료 이제는 수확기에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수확하지 못해서 생긴 피해니까 수는 빠지는구나. 저가 종료 이전은. 근데 저가 종료 이후로 넘어갔어요. 이후로 넘어가면 여기 뭐냐면 하우스, 부대시설 등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가 있어요. 요거는 저가 종료 이후 수확기에는 보장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첫 번째로 기억하고요. 자, 저가전 종합위험에서는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 동록이 들어가요. 동록은 어떤 거냐면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거여야 되고요. 과실에 금은 반점이 생기는 어떤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라 간접적인 손해예요. 동록은 이렇게 멍이 드는 것처럼 어떤 금은 반점이 생기는 거예요. 동록에 인한 것도 간접손해도 보장을 해주는구나. 저가전 종합위험은 그래요. 그리고 올해 들어온 건데 이게 식물방역법에 의한 어떤 거냐면 과수화상병 발병입니다. 과수화상병 발병은 완전 이게 세균성 그 병이라서 급속도로 번져가요. 빨리. 이게 한번 과수화상병에 한 과수원에 와버리면 그 과수원 전체를 다 망쳐버려요.
그래서 과소하상병이 발병해서 그 과소원에 어떤 피해가 왔을 때는 이렇게 보험으로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보상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이 과소하상병 발병을 하면 전체 과소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소원 자체를 매몰해 버리거든요. 매몰해 버리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보장을 하고 보험에서는 보장을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왜 보험 이 피해 입은 단위가 크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 수, 재, 병, 댐, 하, 기, 보에서 수학기에 있는 수 부분은 빠지더라. 꼭 저가든 종합위험은 동록에 관한 것도 보상을 해주고 과소하상병에 관한 것도 보상을 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둘게요. 자, 나무에 대한 보상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나무는 보병피토라고 보통 암기를 해요. 보병이 피를 토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저도 그렇게 암기를 했는데요. 보병피토 이렇게 외웠었는데 실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나무는 올해 약간이 다 변경되었어요. 저가든 종합위험에 실은 올해는 요것만 있었어요. 보병피토 빛도 있고 나머지 다른 그 나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나무는 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 역시도 약간의 그 개정되는 시점이 5월 이후이기 때문에 5월 이전에 판매된 상품에서는 개정이 안 된 걸로 해서 우리가 업무방법시에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는 이제 내년에 바뀌니까 올해 벌써 이게 다 적용이 돼 버렸죠. 개정이 돼 버렸기 때문에 전체 다 들어오는 걸 그대로 암기를 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머지 품목들이 전체가 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나무 역시도 보병피토가 아니라 보병피토에 개, 수, 재, 병, 댐, 하, 기, 보가 다 들어오는구나. 대신 나무는 수학기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수가 빠지는구나 나무도.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보병피토도 있구나 라는 거를 그냥 기억해 두시면 돼요. 보병피토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개, 수, 재, 병, 댐, 하, 기, 보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엇박마다 전부 다 뒷부분에 따라오는 요 용어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따라와요. 시비관리.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비료 주는 거잖아요. 비료. 그죠? 어디에다 뭐해? 수확량을 높이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비료를 어디다 뿌려? 땅에다 뿌리잖아요. 그래서 수확량을 높이고 또는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비료 성분을 토양 중에 공급하는 거가 시비관리예요. 다음에 기상특보 관련재. 기상특보 관련재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들어간 게 있죠. 그죠? 해일 뭐 이런 거 그죠? 홍수, 풍랑 없던 용어들 있죠.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슬, 폭염 이런 것들을 기상특보 관련재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 정도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저가 종료 2호였어요. 여기 제가 지금 여기를 빠뜨린 거는 저가 종료 이전이란 게 빠졌죠, 지금. 이건 제가 교재는 다시 넣어 놓을게요. 저가 종료 이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였고요. 지금 여기 뒷부분은 저가 종료 이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저가 종료 이후라는 것은 수학기로 들어갔다는 게 되죠. 수학기로. 그죠? 과실이라 저가 종료 이후부터는 너를 이제 육아를 안 부르고 과실이라 불러줄게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 수, 재, 병, 댐, 하, 기보에서 이게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수학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뭘 못했을 때, 수학을 못했을 때 누구 때문에? 계약자하고 피보험자. 여기 앞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법정 대리인까지 있어요. 하지만 수학기는 계약자, 피보험자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학하지 못했을 때가 있고, 저가 종료 이후로 넘어가면 제가 특정 위험으로 넘어가요 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 특정 위험 중에 강풍 기억나시나요? 그냥 저가 종료 이전은 그냥 강한 바람이에요. 근데 저가 종료 이후는 특정한 위험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강한 바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붙죠. 자, 강풍의 조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최대 순간 풍속 14m/s 미만의 바람은 안 되더라. 이상이어야 보상이 되니까 그 미만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14m/s 미만이니까 14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 안 돼요. 14 되면 보상해 주는 거예요. 14 아래부터 13부터는 보상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동록은 똑같이 보상이 되네요. 되고 저가 종료 위에는 몇 가지 보상되는 게 더 늘어납니다. 뭐냐면 또 빠지는 것도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이거 앞에 하면서 설명드렸죠.
저가 종료 이전에는 하우스가 있는데 저가 종료 이후에는 하우스, 부대 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빠졌죠. 개, 수, 재, 명, 댐, 하에서 하가 빠졌어요. 그죠? 대신 수가 들어왔고 계약 저가 종료 이전에는 수가 없고 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가 종료 이후에는 특정 위험을 보장하니까 강풍에 대한 거 하나 더 들어왔구나 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수학을 해서 과실이잖아요. 과실이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부분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볼게요. 자, 식물방역법 요 36조 과수하상병은 저가 종료 이전도 있고 이후도 있어요. 둘 다 과수하상병에 의한 거는 보상을 안 해줘요. 올해 우리 조사자들이 특히 경북 쪽이 더 심했다고 하던데요. 과수하상병이 굉장히 많이 퍼졌대요. 퍼져가지고 계약자들이 과수하상병이 이게 이렇게 옮겨가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뭐 착과수 조사를 온다는 것도 외부에서 사람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되게 많이 꺼려해서 조사가 굉장히 힘들었다. 그리고 그냥 뭐 우리 그 옷을 그냥 있는 대로 입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방역복 다 입죠. 방역복을 다 입고 가가지고 그 착과 조사도 하셨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과수하상병 조사다. 과수하상병 때문에 현장 조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아무튼 요거 과실이기 때문에 과실일 중에서도 어떤 걸 보상 안 해주냐면 저장한 사실은 모든 저장한 과실은 다 보장이 안 돼요. 저장하다가 생긴 손해는 보상 안 해줘요. 보험에서는. 그래서 저장한 과실은 보상 안 해주더라 하고, 저장을 하면서 저장성 약화나 과실 경도 약화 등은 실은 육안으로 금방 판별이 안 돼요. 그래서 저장성 약화나 과실의 경도 약화 등의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는 보상 안 하더라. 그 다음에 농업인의 우리 계약자죠. 부적절한 잎소지 있죠. 잎도 제거를 하거든요. 이렇게 과일이 있으면 옆에 잎을 다 그대로 놔두는 게 잎 제거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잎이 과일을 너무 많이 가리고 있으면 과일의 색도 제대로 착색이 안 되고, 그리고 과일도 햇빛을 봐야 되는데 잎이 다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죠? 영양분을 제대로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잎 소지 너무 많이 해버리면 잎 소지를 해버리면서 또 오는 폭염으로 인한 일소 피해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무튼 이유들로 인해서 농업인이 너무 부적절하게 잎 소지를 많이 했어. 그죠? 그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만약에 잎 소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냥 조금 잎을 그대로 남겨놨으면 폭염이 와서 일소 피해가 안 입었을 텐데, 잎을 너무 많이 제거함으로 해서 온 일소 피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보상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낙엽이 떨어지는 경우는 재해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거냐, 병충해, 병이 왔을 때도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병이 오면 잎이 떨어져요. 물론 과실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잎이 떨어지는데 병으로 인해서 잎이 떨어진 거는 보상 안 해주더라. 그죠? 당연히 잎이 떨어지니까 태양광에 노출돼갖고 일소 올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런 거 병으로 인한 거는 안 해주더라. 그래서 기억을 해둡니다. 그래서 개, 수, 재, 명, 댐, 하 빠졌어요. 하 빼고 기, 보 더 들어가는 거는 동로, 최대 순간 부속 강풍에 관한 거, 저장에 관한 것도 안 돼요. 저장한 과일, 저장성 약화, 과실 경도 약화 안 돼요. 그다음에 과도한 입소지 안 돼요. 병으로 인한 낙엽 안 됩니다. 과수하상병은 저가 종료 이전도 있고 이후에도 있더라. 지금은 너무 10개 많아서 저가 종료 이전과 이후도 구분해서 외워야 돼. 10개 왜 이렇게 많지?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많이 이거 개수 재분 대마 기본은 계속해서 실은 나오고요. 저가 종료 이전과 이제 저가전 종합위험만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데, 그 이전에는 수학기가 없구나, 이후에는 그죠, 수학기가 있구나, 이전에는 하우스에 대한 거 보장해 주는데 이후에는 하우스 보장 안 해주는구나, 이전에는 종합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최대 순간 풍속의 강풍에 대한 게 없지만 이후에는 특정 위험으로 보장하니까 최대 순간 풍속 14m/s 미만의 바람 거는 보장 안 해준다는 강풍에 대한 게 들어갔구나 라는 거 좀 그냥 이해를 먼저 하시고 암기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전이든 이후든 동록에 의한 간접 손해는 다 보상을 해주더라.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동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후는 과일이니까 과실에 대한 부분이니까 저장한 거 안 되는구나. 그리고 입소지 너무 많이 하거나 병으로 인해서 낙엽이 떨어져서 발생한 손해들은 안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더라 라는 거. 과수하상병은 뭐 아시는 분도 뭐 과수를 하시거나 주위에서 보셔서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가져왔고요. 주로 생물의 새순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옮겨가기는 꽃에서 많이 감염이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꽃은 우리가 꽃이 피었을 때 뭐 벌들도 얼고 뭐 곤충들도 와서 이렇게 매개체가 돼서 막 옮겨가잖아요. 꽃 수술에 묻어 있는 것들 막 그 곤충의 다리 같은 데 묻거나 또는 벌 이렇게 묻혀가지고 또 다른 데 옮겨가고 다른 데 옮겨가기 위한 좋은 매체가 되죠. 화분이. 그래서 꽃들로 인한 감염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과수원 화상병으로 인해서 과수원에 피해가 왔을 때는 금방 과수원 전체로 피해가고 이 과수원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옆에 과수원도 피해를 바로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과수 화상병이 오면 과수원 전체를 매물 처리를 해버린대요. 그래서 피해 단위가 워낙 매물 처리해버리면 나무도 다 실은 없어지는 거고 갈수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무를 뭐 몇 년간 키운 나무들도 있는데 그래서 피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어디 국가에서 손실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더라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보험 기간입니다. 오늘 이 보험 기간까지 한번 해볼게요. 저가 종료 이전에는 제가 종합으로 보상을 한다고 했고요. 이렇게 딱 나눌게요. 저가 종료 이후에는 특정한 위험으로 보상을 하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저가 종료 이전의 종합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되겠고요. 저가 종료 이후에는 태우집 지진 화재가 일가까지 번졌더라 이랬죠. 태우집 지진 화재에 가을 동상에 일소 피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보험 기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저가 종료 이전 먼저 한번 볼게요. 사과배하고 단감 뜰분감이 적과하는 시점이 다르네요. 자, 시기는 다 계약 체결일 24시입니다. 제일 처음 보장 시기, 시작하는 시기. 종기는 사과배는 둘 다 저가를 기준으로 저가 종료 이전, 저가 종료 이후로 나누기 때문에 저가 종료 이전은 종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가 종료한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저가 종료 시점이 되고요. 이 저가 종료 시점이 사과배, 단감 뜰분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과배는 6월 30일이 종기고 단감 뜰분감은 7월 31일이 종기래요. 그래서 판매 개시년도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사과배. 판매 개시년도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감 뜰분감이 되는 거고요. 판매 개시년도라는 것은 보험을 판매한 그 연도라는 거예요. 다음에 저가 종료 이후 가볼게요. 저가 종료는 이유는 태우집 지진 화재, 가을 동상에 일소 피해가 있었어요. 자, 태우집 지진 화재는 사과배, 단감 뜰분감이 다 같네요. 모두 같고, 자, 시기는 어때요? 저가를 종료한 이후 시점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시기는 저가 종료 이후가 되는 겁니다. 이후가 되고, 종기는 모두 같네요. 이 부분이 수학기 종료 시점이 되네요. 저가 종료 이후부터 수학을 시작하니까 종기는 언제? 수학기 종료 시점이 되는데 그 수학기 종료 시점이란 날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 단서를 잘 알아둬야 되겠죠. 사과배, 단감 뜰분감의 태우집 지진 화재에 관한 거는 종료 시점이 언제요? 11월 30일까지. 그 다음 보장 종료 기간이 11월 30일이라는 거예요. 가을 동상에는 나눠집니다. 다시 또 사과배하고 단감 뜰분감이 나눠지죠. 제가 가을 동상에 아까 정의 설명하면서 살짝 언급을 드렸어요. 그죠? 시기도 다르네요. 저가 종료 이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을 동상에는 저가 종료 이후 보통 이제 7월 달에 6월 30일, 7월 31일이 저가 종료 시점인데 이때 이후부터 바로 가을 동상에 오느냐. 동상이기 때문에 6월, 7월 달에 안 오죠. 그래서 언제 오냐면 9월 달에 가을쯤에 그래서 시기가 판매 개시년도 9월 1일, 단감 뜰분감도 판매 개시년도 9월 1일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종기는 수학기 종료 시점은 같은데 사과배는 11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대요. 근데 단감 뜰분감은 조금 더 뒤에요. 그래서 11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라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날짜는 숫자 넣는 건 다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숫자는 다 기억하셔야 돼요. 날짜들. 일소 피해네요. 일소는 폭염이니까 당연히 이 저가 종료 이후가 여름 시작되니까 저가 종료 이후부터가 시기가 되는 거예요. 보통 여름에 폭염 피해 많이 오죠. 그래서 저가 종료 이후가 되고요. 시기는 종료는 보통 일소가 폭염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가을에 오겠어요? 안 오죠. 여름에 오잖아요. 그래서 종료는 언제? 9월 30일까지래요. 판매 개시년도 9월 30일이 되는 겁니다. 나무 손해보장은 판매 개시년도 2월 1일이네요.
2월 1일이고 딱 1년 보장하기 때문에 종기는 언제? 이듬해. 판매 개수 2월 1일이기 때문에 1년이 가려면 이제 이듬해가 되는 거죠. 이듬해 1월 31일이 되고 혹시 2월 1일에 가입 안 하고 이후에 가입했다. 그럼 당연히 계약 체결이 24시가 되겠죠. 그죠? 제가 보통약관과 특별약관 설명드렸어요. 보통약관이란 게 주계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구나. 특별약관은 내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과실에 대한 손해보장은 보통약관이고 나무에 대한 손해배상은 특별약관이더라. 지금은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고 이 과실에 대한 그 안에도 또 특별약관이 세부적으로 나눠지는데 그거는 뒷부분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왔냐면 보세요. 이게 1회 때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다 저것이요. 대신 언제? 저가 종료 이전과 이후가 나눠지니까 저가 종료 이후에. 그럼 이후는 우리 어떤 거였나요? 개, 수, 재, 병, 댐, 하, 기, 보에서 수 그대로 가지고 수학기 가지고 가고 대신 하우스나 그죠? 보험의 목적에 놓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빠지고 저가 종료 이후이기 때문에 특정한 위험으로 보장하니까 강풍에 대한 게 들어오더라. 그래서 최대 순간 풍속 14m/s 미만의 바람은 안 되더라. 그죠? 수학기니까 과실에 해당되니까 과실에 대한 부분도 상세하게 들어가더라. 어떻게? 저장한 과일에 대한 거 안 되고 저장성 약화나 과실 경도 등의 유한으로 판별할 때 안 되는 거 안 되고 농업인이 입소지를 과하게 해서 그로 인한 건 안 되더라. 또는 병충해로 인해서 낙엽이 떨어져 생긴 폭염으로는 일소 피해. 이거 안 되더라. 추가되는 거 4가지 있었어요. 그리고 저가 종료 이전이나 이후나 동록에 의한 간접 손해는 안 된다고 했고요. 과수하상병도 안 되더라 했죠. 근데 이때는 과수하상병은 실은 없었어요. 요 기출문제 1회 때는. 근데 지금은 저거라면 다 적어야 되는 게 되겠지만 지금은 요 1회, 2회, 3회 때처럼 뭘 모두 적으시오. 뭐 열 몇 개 막 이렇게 되는 거 그렇게 문제 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럴 때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험 기간은 항상 중요해. 숫자 넣는 건 항상 중요하니까 예상 문제로 만들어 봤어요. 저가 종료 이후에 과실손해보장 보통약관이네요. 가을 동상해와 일소 피해에 관한 거예요. 가을 동상에는 제가 사과 배하고 단감 뜰분 감이 다르다고 했어요. 자, 시기는 가을 동상이니까 가을부터 하는구나. 가을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여기서 업방에서 한번 볼게요. 7, 8, 9, 10, 11, 12로 나누면 우리 3, 4, 5를 봄이라고 봅니다. 이 옆방에서 가면 6, 7, 8이 여름이 되겠네요. 그죠? 맞나요? 9, 10, 11일이 가을이 돼요. 3개월씩 갑니다. 12, 1, 2가 겨울로 구분이 돼요. 여기서. 그러면 가을 어디예요? 9월 1일부터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매 개시년도 9월 1일부터야. 9월 1일부터. 됐나요? 수학기 종료 시점은 사과배는 11월 12일. 단감 떫은 감은 11월 15일. 그리고 일소피해는 여름에 오는 피해라고 했잖아요. 폭염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적과한 이유. 저가를 언제 마친다고 했어요? 사과배는 6월 31일. 그다음에 단감 떫은 감은 7월 31일이니까 저가 종료 이후부터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소피해는 여름에 오는 거니까 가을까지 안 가겠죠. 가을 참 늦게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개시년도 9월 30일까지만 보장을 해주더라. 그래서 이 수치들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중요한 내용들은 어떤 거였나요? 보험의 목적은 너무 명확하고 쉬웠어요. 그러면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 먼저 보자고요. 주계약에서 보상하는 거 저가 종료 이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종합으로 보장을 해주더라. 저가 종료 이후에는 태우집 지진 화재가 일가까지 번졌더라 라고 해서 태우집 지진 화재에 가을 동상에 일소까지 보장을 해주더라.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개, 수, 재, 병, 댐, 하, 기부에서 넣고 빠지는 거 잘 보셔야 된다고 했고 동록에 의한 거 그다음에 수학기에는 저장성 약화나 입소지, 병울이란 낙엽 등은 보상해주지 않더라.
저가 종료 이전이나 이후나 모두 과수하상병에 관한 것은 보상을 해주더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암기하는 기본 개수, 재병, 대마, 기부에서 뭐가 넣고 뭐가 빠지더라?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기억을 해두셔가지고 저가 종료 이전과 저가 종료 이후를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고, 저가 종료 이전에는 종합으로 보장해주는 어떤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대충 비가 호라면 비가 많이 와서 보장해 주는구나 라고 하지만, 저가 종료 이후는 특정한 위험이기 때문에 각각의 재해에 대해서 세세하게 수치까지 분류를 해서 암기를 해야 되더라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보상하는 재해, 보상하지 않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까지 받고, 그리고 보험 시기에 들어가서 사과, 배, 단감, 뜰분감이 보험 시기와 종기들이 조금씩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 유념해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 시기까지 오늘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보험 가입 금액, 그다음 보험료 이 순서대로 좀 더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어요.